안녕하세요. 우리 오랜만에 만났네요. 잘 지내셨죠? 네. 작년에 뵙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서울대 합격자가 발표 수시 합격자가 그 12월 14일 원래 15일인데 이제 14일날 주로 발표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분당 지역 같은 경우에 보니까 수시로 합격한 게 예년에 한참 갔을 때에 비해서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서울대 합격자가 안 나온 학교가 되게 많고 많더라고요. 대치는 어때요? 대치도 원래 강남 불패라는 말이 있는데 대치도 올해 같은 경우는 수시가 이 정도는 될 것 같다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도 안 된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근데 의외로 그 수능은 또 강하냐 근데 최저가 안 돼서 안 되는 경우들이 진짜 많아요. 전국적으로 약간 올해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수능 최저가 하나의 그러니까 수능이 지뢰밭 수능 그 지뢰밭을 어떻게 제거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제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서울대에 탈락한 사례를 제 주변에서도 너무 많이 봤어. 올해. 예. 어지간하면은 직윤 받은 애들은 서울대 제일 쉽지 않아요, 최저가? 그렇죠. 수능 최저를 맞추는데 제 주변에도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뭐 내신이 뭐 1.3, 1.4, 5 안에 있는 애들도 서울대에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수능이 어려웠는지. 최저가 서울대 입결로 봤을 때 3합치 제일 쉬운데 서울대가 안 된 경우들도 있고 이제 직윤인 경우 1단계 됐다 하더라도 그 외에 이제 뭐 의치 약한수 같은 경우 3합 3, 4, 5 뭐 학종 3합 3이면 111? 3합 111 의대니까. 뭐 3합 3, 3합 4, 3합 5, 5까지 하물며 교과, 학종, 논술 최저가 안 돼서 못 가는 경우들이 이제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그 수능 최저 영향이 없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직윤으로도 많이 안 됐거든요. 많이 안 됐죠. 만약에 안 되면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정시에도 갈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 수능 그것도 점수, 어렵겠네요. 수능 점수가 최저가 안 되니까 수능도 대치동은 좀 분위기가 어때요? 지금 애들이 수능을 좀 잘 봤나요? 아니요. 수능 올인한 애들이 되게 많을 건데. 수능 올인 많이 하죠. 나름대로 수능을 올인하는데 많이 하는데 안 된 경우들이 못 봤어요. 정시를 이제 지금 이제 원서 접수 기간이잖아요. 기간인데 다들 멘붕 상태죠. 최저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그 최저에서 몇 문제 정도 더 맞으면은 이제 정시에 갈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는데 그거 이제 그 점수가 안 나오는 정도가 됐으니까 그럼 정시도 어렵지. 어렵죠. 그러면은 올해 재학생들이 그런 거잖아요. 재학생들이. 와, 수능 영향이 이렇게 크구나. 네. 그러니까 저 아는 애도 내신이 1.4? 그래서 이제 과학 중점고에서 전교 1등, 2등 이래서 이제 지역 균형으로 넣었는데 3합치? 3합치를 못 맞춰서 조금 그죠. 아니 정말 3합치를 못 맞춰서요. 서울대 떨어졌어요. 1단계 되고 있더라고. 너무 좋은 거야, 서류가. 학생부 서류가 너무 좋고 내신 등급도 좋고 얘가 과중학교이기 때문에 물화생지 원투를 다 썼어요. 그래서 제가 걔 생기부 보고 넌 진짜 무조건 된다 서울대 그랬거든요. 그 물화생지 다 합쳐서 평균이 1.3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잘 봤는데 수능을 망쳐. 최저가 안 되면은 이월되는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수가 학교별로 보니까 뭐 최고를 찍는 학교들도 있더라고요. 이 정도 학교면은 그리고 우수한 애들이 지원을 했을 텐데 도대체 얼마나 기준이 안 되면은 2월을 시키나 가고 싶은 학교인데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재학생 애들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보면 수시를 다 서울대에 맞춰서 성적도 그렇고 준비를 했는데 하죠, 준비하죠. 너무 힘든 거야 그 과정이. 몸에서 사리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학종 준비하려면. 그래서 보통 이제 지역균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를 뚫어야 되는데 애들이 그때 번아웃이 된다 그러더라고. 지치니까 이제. 잘 하다가 학생부가 딱 마무리되는 순간 이제 수능 최저까지가 그 수능 준비까지가 이제 입시 마무리인데 유정의 미를 거둬야 네, 되는데. 근데 그때 수시 서류 넣고 그냥 이제 난 넣었으니까 됐어 이렇게 사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런데 이제 1등, 1, 2등 하는 애니까 어지간하면 수능 최저를 맞춘다고. 네. 근데 이제 올해 같은 수능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의대 쏠림일 것 같아요. 서울대에 갈 정도의 아이들이 이제 서울대를 버리는 거지. 의대를 가는 거죠. 가겠다. 그런 상황은 좀 어때요? 실제로 많이 서울대보다는 이제 의대 쏠림. 그러니까 있죠. 의대 쏠림이 의대에서 시작해서 의대에서 끝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가 툴을 굳이 안 해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툴을 안 하지만 차라리 그러면은 나는 다른 인서울이든 아니면은 지방대 의대를 가겠다. 이제 목표를 그렇게 잡게 되니까 애들이 이제 서울대 선호보다는 의대 선호가 커지니까 커져요. 그러면은 서울대를 가려면 지금 학종에서는 툴을 보통 해야 되죠. 서울대를 가려면은 수능에서는 없앴지만 수능에서 없앴는데 수시에서 수시에서는 해야 되지 않을까. 툴을 진로 과목이긴 하지만. 네. 수능에서? 네, 아니요, 내신. 내신으로는 학종이니까 투 과목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보통 다 하죠. 하는데 이제 절평으로 들어가니까. 그렇죠. 물화생지 2 학교에 따라서 과탐 투 과목들이 두 개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세 개를 하는 경우도 있고 과중반인 경우도 조금 다르기도 한데 학교 커리에서 있으면은 들어야 되지. 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거기에서 내가 자신이 있으면은 수능까지 가지고 가겠다. 그럼 서울대에서는 가산점 주죠. 과에 따라서 이제 필수 선택 과목이라는 게 또 있으니까 내가 의대냐 공대냐 아니면 자연계열이냐 따라서 달라서 그거는 이제 내가 잘하는 거 점수 잘 나오는 거 재밌는 과목을 지정해서 투를 하는 것도 이제 괜찮다고. 그리고 의대를 가려면은 정시로 간다. 정시로 간다 했을 때는 투 과목을 버려도 되는 거예요? 투 과목을 굳이 안 해도 돼요. 서울대가 이제 원원을 해도 되는데 반드시 봐야 될 게 내가 지원하는 대학과가 투를 굳이 안 해도 되지만 이제 필수 선택 과목에서 물화냐 생지냐 물리를 해야 되고 화학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그 선택 과목들이 있거든요. 거기 맞춰서 이제 해야 되겠. 굳이 투를 안 해도 되지만 정시인 경우는 투를 했을 때 물리나 화학 서울대만 가산점 주는 거 아니에요? 서울대 가산점 주고 전국에 의대들 다 한 7개에서 8개 학교가 투를 했을 때 가산점이 들어간 학교들이 있거든요.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목표로 하는 건 아니지만 투를 하면 이제 그런 메리트도 있는 거고 근데 잘 유념해야 될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서울대 의대인 경우는 물리나 화학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니까 내가 투를 할 때 G2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생원을 한다든지 이제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이제 수능에 다 맞았다. 그래서 요번에 만점 맞은 서울대 의대를 지원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렇기도 하고 표점에서도 불리하다고. 표점에서는 이제 난이도에 따라서 난이도에 따라. 그런데 이제 물화가 어려우니까 그게 또 표준 점수가 좀 높죠. 올해는 이제 화학한 아이들이 굉장히 화투를 선택을 해서 다 맞은 케이스 전국에 8명인가 그렇죠. 9명이죠. 근데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표점이 생투도 그렇고 굉장히 높죠.
라서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막 엄청 그 서울대 특히 이제 학군지에서 서울대를 보통 분당 지역은 저는 이제 매년 서울대 기사를 썼었으니까 보통 평균을 내보면은 한 학교에서 3-4명은 갔어요. 서울대를. 예.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지금까지 패턴하고 조금씩 의대 선호 커지면서 좀 붕괴되는 의대 선호하고 맞물리고 지뢰바 수능하고 맞물리고 이래서 이제 원인을 좀 분석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서울대 합격자만 왜 맨날 발표하냐. 이제 그거에 대한 거부감도 사실 있어요. 그리고 뭐 옛날처럼 서울대 그렇게 저기도 아닌데 서울대 합격자 뭐 몇 명 나왔어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에 대한 반감도 좀 사실 있거든요. 근데 서울대 저도 이제 취재하다가 그런 이제 서울대 기사를 주로 쓰게 되는데 서울대만 학교냐 이제 뭐 얼마나 그동안 우리 애가 힘들었는데 서울대가 아니라는 이유로 뭐 이래 다 부정당하는 느낌도 든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 이런 기사 제발 쓰지 마라 이런 얘기도 사실 옛날에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서울대 숫자는 정확하거든요. 이제 다른 학교들은 중복 합격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지방 캠퍼스도 있고 이런데 이제 매년 서울대 그 합격자를 이제 그 그러니까 이게 합산을 해서 발표를 하는 거는 좀 하나의 지표인 거예요. 지금 서울대에 등록을 안 하거나 서울대 합격자가 줄어든 거가 의대 열풍이라는 흐름을 반영하듯이 서울대가 사실 그런 하나의 그 입시 흐름이라든지 이런 거에 지역의 어떤 학력 격차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바로미터 이런 의미가 사실 서울대 합격자 발표를 이렇게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도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수시 결과 나온 거고, 그렇죠? 나온 거기 때문에 이제 정시까지 1월 말까지 지켜봐야 알 것 같아요. 우리 뭐 분당의 낙생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시 이후에 많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래서 학교들이 수시 결과를 아예 그냥 오픈을 안 하는 학교 많아요. 왜냐면은 이제 정시까지 다 나와야 그게 우리 진짜 성적이다라고 이제 학교가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수시 결과 너무 이제 안 좋게 나왔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정시까지 기다려 보시면 또 입시 전략도 보이고 그쵸 학교 성향도 학교 입시 전략도 보이고 학교 성향도 보이기 때문에 1월 말 정시 결과까지. 끝이 아니죠. 네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입시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진짜 선생님들이 많이 강조하시는 말인데 그래서 조금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우리 서울대 왜 이렇게 못 갔나 궁금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여기서 일단 마치고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